이 교수의 한국문학평론 33번은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심입니다. 이거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문학공간에 지금 연재되고 있는 36번째 연재입니다. 바라시, 데이비드 P. 바라시, 시애틀 워싱턴대 진화생물학 명예교수는 억지로 떠맡은 영혼, 그러니까 stuck with the soul, 영혼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를 이 인간 영혼이란 사상만큼 지지받지 못하고 터무니없고 노골적으로 해로운 건 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지금 이 영성세상 시스템 형성의 유학임을 밝힙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요, 금기어처럼 돼 있는데 그 이 중세시대, 그러니까 근대 그 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가 그냥 왕정 시대였죠. 특히 서구에서 서구의 왕정 시대 때, 그때 이 왕정 시대 때 누가 지배 세력이었냐면 근데 왕정 시대 중세 왕정 시대의 예, 그 지배 계급이 이 귀족과 승려, 그 말하자면 종교인이었죠. 종교인 등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비슷하죠. 한국에서도 아까 어디나 비슷했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판소리에서 뭐라 그럴까 민중들이죠. 민중이 비꼬는 대상으로 양반과 승려가 주요 대상 주요 계급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근대 시대 근대적인 사상이 그리고 근대 시대의 세계관이 세관에서 그 종교적 어,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지? 는 것. 그러니까 정책, 즉 재정 일치의 이 경제적 간섭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 풍토였습니다. 어,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데다가 그 그런데다가 근대적인 세계관이 과학 중심이 되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의 사고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그러므로 비논리적인 감정이나 영성은 최대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대 담론은 어, 이성중심주의죠, 그죠? 이성중심주의 여기에 어, 종교적인 영성은 비이성적이라고 신비주의, 그지?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비이성적이라고 배척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영성이냐 이거죠, 그죠? 그거는 이 근대가 그 근대적인 사고 체계가
어, 기후재앙이나 극단적인 전쟁 많죠 요새. 극단적 정치적 대립이나 어, 경제적 그 격차 등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예, 예, 특히 21세기 들어서의 세계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사고방식이 이 기본적인 사고 체계를 의 바탕이 예, 이 영성이라는 점에서 21세기의 종교 중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종교를 무시하죠, 지금.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는 기성 종교 제도를 어, 에 관한 불신이 깊어가면서도 동시에 영성에 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음, 그런 특징 중 하나가 어, 어, 영미 계통의 서구 사회의 예,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러죠. 영성, 영상, 수령, 유행, 것입니다. 음? 아주 인구의 뭐 20%, 30%, 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음챙김도 사실은 불교, 그죠? 선불교, 어, 힌두교와, 그지? 힌두교와 선불교 등 동양 신비주의 영성사상이 서구화되면서 대중 친화적으로 해석된 음, 명상 수련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종교인데 어떤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비롯했지만 고급 불교라는 종교에서 비롯했지만 음, 그리스도교 인들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야? 그냥 영성사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니까 어? 영성사상 수요 받아들여지고 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성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에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간 영혼이란 사상만큼 지지받지 못하고 떠무니없고 노골적이고 해로운 건 없다. 이거는 언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어요? 이게 그 근대 시대 동안, 그지? 근대 시대 동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대 시대 동안 우리 반론 체계 속에서 음, 어? 다들 여기 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근대 시대 동안에는 영혼이라는 걸 얘기하면 그거 약간 웃기는 좀 모자르는 그지? 과학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여겨진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갑자기 근데 이 영성 얘기를 왜 할까요? 영성사정 시스템 형성의 유학이라는 걸 거꾸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는 영혼을 영혼의 문제를 어, 거론하게 된 그지? 지금이 그
뭐 해롭다, 어쩌다, 안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옛날에는 아예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게 그 진화생물학 교수가, 그지? 이 바라시라는 진화생물학 교수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소리는 학문적으로 이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초창기인 거예요. 특히 어디냐면 특히 지금이 서구 사회에서 지식인 사회에서 근데 이거 이쪽에 그 이 영성사상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 우위냐면 동양이 좀 우위예요. 왜냐하면 이 어, 영성사 신비주의죠 이게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경우에는 그 무속신앙 그죠? 그거 마찬가지죠. 무속신앙도 영성사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물활론이라는 게 애니미즘인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동물, 그지? 동식물에게도 영원히 있다고 믿는 물활론.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돌이나 나무나 그 뭐 우리도 당근신화도 있잖아요. 당근신화에서처럼, 그지? 당근신화도 뭐예요? 음,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거죠. 곰과 호랑이를 토템. 토템이라는 게 믿는 그 상징이었을 거 아니에요. 토템으로 하는.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를 믿는 거죠. 그리고 걔도 영혼을 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당구신화에 뭐가 나왔냐면 뭐 마늘을 어떻게 먹고 기다렸느니 뭐 사람이 되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곰과 호랑이도 영혼이 있고 우리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적신앙이죠. 응? 무적신앙도 포함하지만 체계를 갖춘 고급 종교 차원에서는 동양의 영성사상이 훨씬 더 깊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그리스도교 특히 옛날에는 가톨릭이었죠. 특히 가톨릭에서 어,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12세기, 13세기, 12세기, 13세기라는 건 그 이전에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수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의 도래 그죠? 예수가 그 인간으로 왔죠. 어, 성육신 사건은 예수가 왜 왔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는 성령이 뭐야? 홀리 스피릿이죠. 홀리 스피릿. 일부 영어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죠. 영. 그지? 예고하는 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얘기를 보면 영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음, 영성이 기본인데 기초인 그지? 기초인 종교의 기초인 영성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 제도적인 그죠? 측면에만 음, 지금까지 집착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사건으로 영성의 측면을 어, 측면을 말하면 북한에 오는 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스도교 심리주의 영성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네, 사상이 교묘하게 어갑게 오는 음, 음, 온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얘기하면 그 처음 들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런 내가 날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얼핏 연구하는데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지금도 가만 보세요. 지금도 21세기가 들어서서 이르러 그리스도교의 제도가 종교라는 종교 제도가 종교 제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영성적인 기초, 그지? 종교의 기초가 되는 음, 영성적인 탐구가 진행 중인데, 네, 이런 활력, 이런 에너지가 어,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지?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 재발견이 아니라 마음챙김이라는 선불교, 삼선, 음, 형태로, 어? 선불교나 힌두교죠. 힌두교. 근데 선불교가 더 요새 커요. 이게 힌두교에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천불교 쪽의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웃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먼저 전문적인 거를 생각해 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란 사상만큼 지지받지 못하고 터무니없고 노골적으로 해로운 건 없다. 이게 사실은 최근까지 20세기 동안 최근까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었단 말이죠. 근대 세계관 속에서 음?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글을 썼어요. 근데 학교가 선생님한테 너 이거 어떻게 썼냐? 그럼 내 영혼이 시켜서 그러면 다 웃을 거예요. 영혼?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에는 그 특히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자가 뭐 발견을 했는데 내가 영혼으로 영성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과학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런 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금 심한 말 하는데 정신병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성 그 마음 뭐 심리 그죠? 그게 지금 묘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영성, 마음, 심리, 생각, 응? 등이 그 뚜렷한 개념 정의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것도 어? 이런 그 물질주의적인 그리고 육체 중심적인 과학이 기준이기.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라는 것도 그러면 심리가 뭐예요? 마음 사이 사이크라는 게 사실은 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기본 그 라틴어 거기서는요. 근데 히라버 거기서는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말 같은데 이게 구별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필요 없고 과학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뭐라 그러냐면 과학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인데 그게 뇌의 작용이다. 이라는 게 심리학이고 정신의학의 기본.
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는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육체, 물질인 뇌를 연구하는 것으로 심리 치료를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하고, 어, 생각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근대과학의 기본 입장이었어. 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마음이니 영성이니 이런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뭐가 되냐면 여기 나오죠. 정신병. 그지? 영혼 그러면 귀신, 뭐 정신병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쪽 얘기는 거의 안 해온 거죠. 그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런 물질적인 중심, 그 뭐가 문제냐면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학원 중심의 근대 과학이 음, 이제 와서 이제는 무기력한 어, 능력이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그지? 마음이나 생각이나 심리의 변화를 어,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어, 뇌의 뇌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약품 연구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어, 그 방향 감각을 확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얘기가 나오면 질색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이게 보통 상식이에요. 뭐 영원 얘기하면 그거는 그 좀 약간 정신병 걸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육체와 연결되지 않은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음,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육체, 그죠? 와 육체 속에, 그지? 육체의 안에 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인 것으로 경험된다고 여겨집니다. 뭐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육체 안에 있지만 그거로 그리고 이거는 이 영혼의 존재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어, 필면의 존재이기에 예? 육체가 작동을 멈추면 영, 스피릿이 있다고 어,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영혼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있고 영혼이나 영을 안 믿으면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냥 지금 사는 것만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 너무 허무하죠. 그 허무주의적이 안 되려면 뭐가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이게 죽은 다음에만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체 말고, 그지? 아까 내가 마음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뭐하냐면요. 이, 이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넘어서는 게 더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 영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뚜렷하게 구별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응?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게
육체에서 벌어지는 일과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지속적인 개인 정체성이라는 일종의 정신 활동 있지만 이것도 그렇단 말이죠. 그지? 이게 그럼 뭐냐? 그래서 근대 과학이요. 정신 활동이 이게 뭔지를 과학이 설명을 못하니까 두뇌로부터 판상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뇌 연구, 음, 두뇌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지? 뇌의 기억이나 생각의 장소를 발견하지 어, 못해. 그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두뇌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아봤는데 못 찾았죠? 없지. 근데 그냥 근대 과학은 정신활동이 두뇌에서 파생한다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사상, 그지? 철학 사상, 이 사상에서는 영혼이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했는데도 근대 과학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어떤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는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모른다는 거지. 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모르는데 과학으로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를 아직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 기억이나 생각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나 생각에 관한 음, 확실한 정의 부재가 심리치료에 큰 장애. 이제 또 마음의 병, 그지? 마음의 병이라는 마음의 병이라는 심리치료의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할 줄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뇌에 도파민이니 뭐니 이게 호르몬 물질의 어, 발생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약품을 투여하고 그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뭐를 치료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뭔지 모르고 마음의 병이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억이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과학의 문제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혼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읽기는 되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뭘 읽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영혼 얘기를 빼고 하니까 계속해서. 근대 과학에서는 영혼 얘기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지? 뇌도 없고,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실험도 안 되고, 모르겠다는 속에. 더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웃기는 게, 이 성경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창조물에 대해서 인류가 지배권을 부여받았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동물들을 네가 잘 다스리고 살아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는 하부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구별이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구별이 영혼이 있는 존재 대 영혼이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죠. 영혼이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어? 인간은 하나님에게, 신에게서 품격을 부여받은 인간. 그 숨결이 뭐야? 숨결이 영혼이죠. 그지? 음, 영혼이 된다. 그 신의 숨결을 부여받은 인간이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웃기는 게 아까 위에서 근대 과학은
영혼을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 구별을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지배하고 동물 학대를 하는 거예요. 동물 학대만 했어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안 했는데 이런 이분법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것이 확장된 것이 식민 제국주의. 응? 그래서 그 원주민, 그지? 피식민 지배국의 국민이 예, 동물처럼 영원히 없는 존재라는 이분법에 따라 어? 뭐예요? 양심의 가책,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어, 받지 않고 착취하고 동물처럼 몰살기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가 지금 미국의 이러한 공격에도 계속 적용되고 되는 중. 이란을 왜 공격하냐고, 그지? 이게 이분법인 거죠. 쟤네들은 잘못했으니까 폭탄 터뜨려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걔네들은 뭐야? 영원히 없는 존재라고 치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듯 했던 근대 이념이 앞에 그랬잖아? 사실은 뭐야? 사실은 웃기게도 영혼의 존재 여부를 근거로 식민 제국주의를 합법화했다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억지로 떠맡지는 않았지만 뭐 사람들 대부분이 영혼을 믿는 걸 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사실은 근대 담론의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근대 담론의 모순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순이 계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기 좀 어렵죠. 미국 혼자 하지, 미국하고 이스라엘만 공격을 하지 나머지 나라들은 감히 못 끼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그게 모순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만 영혼이 있는, 그지? 영혼이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 이제. 그지? 그걸 그렇게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격을 해야 되는지가 합리, 합,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철늦은, 뒤늦은, 그지? 네, 이런 논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논리예요? 이런 철진한 식민 지배, 제국주의 논리, 그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철진한 거죠. 너무 늦은, 옛날에는 19세기 동안은 그렇게 했죠. 그지? 일본도 한국에 와서 그랬지. 한국 사람들은 뭘로 봤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로 보고. 맘대로 데려다가 괴롭힐 수 있는 거죠. 동물이니까. 학대해서 우리가 가축으로. 지금은 어때요? 동물도 안 그러죠? 어? 동물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21세기 탈근대 영성의 시대가 뭐냐면 이런 담론을 모순을 해소하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동물에게도 영혼의 존재가 있고 여성에게도 있고 어린이에게도 있고 소수 인종에게도 있고 자연에게도 있고 하자. 그지? 약자 집단에 대하고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지배 체제의 원인이었다는 이걸 잘못 생각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응? 그래서 자연을 맘대로 착취하면 안 된다. 그지? 소수 인종을 착취를 맘대로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러죠. 그리고 흑인들을 경찰들이 그렇게 하면 흑인들이 가만 안 있죠. 지금은
소수인족도 가만 안 있죠. 이란도 가만 안 있죠. 이제 다 가만 안 있단 말이죠. 왜? 우리도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 얘기를 서로 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탈근대 영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여성을 왜 남성과 똑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지, 어린이든 왜 그래야 되는지, 특히 자연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죠?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랑 인간이랑,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 보호였어요. 어, 자연 보호, 어, 자연을 보호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태론, 그지? 요새는 생태론이죠. 이콜로지, 어, 대세가 되는데 나머지도 비슷하죠. 근데 자연만 얘기하면 그래요. 그 옛날에는 자연보호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자연보호는 인간을 위해서 보호하는 거죠. 인간이 기준이고 자연을 보호해 주자. 뭐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생태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간의 훨씬 더 권력이 많은 게 아니라 비슷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어 살아있는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무엇에게나 무엇이나 부처의 성품 불성은 있다. 응? 선불 영성사상에서 선불교는 이렇죠. 뭐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다 부처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뭐냐면 신이죠. 그러니까 누구에나 뭐가 있어요? 신의 성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지. 이게 맞죠? 이게 지금 세상에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신비 영성사상이니 뭐 이런 얘기 잘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19세기 말 모더니즘 예술 운송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1960년대 탈근대 영성운동 이때 시작된 이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근대적인 체제에 대한 반항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시작된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인도의 힌두교 구루들한테 배워갖고 미국 사회에서 영성운동을 지금 핵심 지도자급은 전부 다 60년대 탈근대 영성운동 히피 쪽에 힌두교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대중들은 또 거꾸로 이 선불교적의 마음 챙긴 명상 이게 보편화하게 만든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 챙긴 명상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연구 부학장인 부학장실의 제2연구원이며 정신치료자인 우회별 교수. 평정심은 고요함이란 마음의 이동성이다. 라는 글은 이걸 지금 읽을 건데 equanimity is not stillness, is a mobility of the mind.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게 뭐냐면 평정심이라는 게 고요함이 아니다. 마음의 의동성이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서구 사회가 마음 챙김 명상 등 이 선불교 초기 단계를 벗어나는 것 같은 징후예요. 이건 한 단계 위에요. 이건 요걸 좀 정리를 하면 이 마음 챙김 명상이 지금까지 뭘로 유명했냐면 지금까지 크게 호응을 받은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죠, 최근이. 특히 신자유주의, 최근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주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챙김 명상을 갖다 보면 아주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도, 그지? 초등학교나 뭐 월스트리트, 그지? 초등학교나 월스트리트, 증권가, 증권가, 그 곳곳에서 마음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그래서요, 그런 곳에 아예 이런 마음챙김 하는 이사들이 하나 있어갖고, 증권가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 그치? 집중력이 높아야지 집중해서 돈을 더 잘 벌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마음챙김 수련법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냐면, 선불교의 기본 교리가 선불교 학은기, 그 참선 수행의 첫 번째, 참선 수행의 학은기, 는 무와, 내가 없는 거죠. 아공, 아공. 내가 비는 거죠. 공은 비는 거죠. 아공을, 무아나 아공을 내가 없고 내가 비는 거예요.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마음챙김 명상이,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그지? 나라는 에고, 자아가 무상하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거 영원히 있지 않고, 그지? 덧없다. 그지? 무상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내가 무상하니까 내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마음을 열고 세상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고 중심적인 어, 이, 이 자아 중심적인 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어, 분위기를 제공했기. 그지? 그러니까 가서 마음 챙기면 주말 명상을 뭐 많이 했는데 가서 있으면 그러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요. 그지? 호흡에만 신경 쓰세요. 뭐 많이 있어 보세요. 뭐 잡담이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바깥에 새소리 들리는 거 들어보고, 어? 그지? 바람 소리도 느껴보고 그러세요. 나는 잊어버리시고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엔 좋겠지만 결국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이게 이게 무상하다는 사실하고 자아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쟁. 이거 어때요? 두 개가 병행하기 어렵죠. 그치?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분위기를 제공해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영혼을 느낀 거죠. 그치? 지금 현실 세계, 물질적 세계, 물질적 현실 세계를 벗어난 음, 마음 상태를 경험하면서 뭘 경험해요? 육체 내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자각하기 돼요. 음, 응? 그러니까 잠깐 벗어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육체 내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영혼의 자각.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음, 정말로 알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 내가 영혼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놀라운 게요.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 육체, 물질.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한 번 읽고 나면요,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영어 같은 거 잊어버리고,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고 살던 사람들도 이걸 한번 깨달으면요, 정말 돌아가기 어려워요. 한 번만 깨달으면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결국은 그게 그냥 있어요. 나는 이게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자는 이게 인류의 축복, 은총, 인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될 텐데, 만약 어, 뒤로 환원하는, 그지? 그러니까 육체, 뒤로, 즉,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환원하는 게 불가능한 게 하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영동, 우리 시대가 본격화할 거지.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신의 은총이라고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 놀라운 건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내 거 이거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알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요, 이게 너무 사람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거든요. 그지? 이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죠, 마음을. 그지?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되면서 되는. 응? 그러니까 한번 이 마음의 평화, 이 자유, 이걸 느끼고 나면요, 이거를 못 잊어버려요. 응?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몇 사람들은 굳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거 없어. 내가 그걸 알게 뭐야. 그지? 막 그러겠죠. 몇몇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소수 그런 어떤 뭐 악착같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못 가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점점 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거고, 이거는 축복이죠. 왜요? 물질 세계. 왜 이게 축복이냐면, 왜냐하면 물질 중심주의 세계관 때문에 기후재앙도, 극단적 대립과 격차도 어, 어, 격화되고 심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물질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라는 사실이 보편화되면 음? 이런 갈등이 그쪽으로 강조될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이런 희망 때문에 어? 이 교수의 교권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응? 여기 이게 지금 읽고 있는 이 글도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증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여기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마음챙김 명상을 해갖고 초기 단계가 뭐였냐면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좋네. 그래갖고 초등학교에서도 해요. 초등학교에서도 걔네들은 수업 전에 마음 챙김 이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말썽을 들피는 거야. 선생님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애들 때리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그러는 세상이잖아. 근데 애들 어떻게 하냐면 명상을 시키는 거야. 5분, 눈 감어. 5분. 그럼 애들도 좋아해, 이상하게. 그리고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조용해지고. 약 주는 것보다 나은 거죠. ADHD가 전부 다 뭐야? 시끄럽게 떠든 애들 준 거잖아. 정신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그 약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단 시작했잖아. 일단 시작해서 일단 영혼을 알게 되고 일단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치? 근데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증상이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서적 하향 조절과 평정심을 통해 지장을 두는 강한 경험을 참는 방식. 이게 무슨 소리예요? 스트레스죠. 그치? 스트레스죠. 지장을 주는 뭐 강한 경험, 스트레스죠. 응? 스트레스. 응? 소위 스트레스가 지장을 주는 거잖아, 삶에. 그지?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마음 챙김하면 평정심이 생기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아까 내가 평화와 자유 그랬잖아요. 그치? 평정심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응? 이게 마음 챙김의 가르침에 이게 명성이었다고. 진짜 명성을 얻었어요. 응? 뭐 엄청나다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했냐? 평정심, 마음의 평화, 정서적 하향 조절이 뭐야? 감정을 분노처럼 폭발하지 않고, 그지? 어? 분노, 응? 응.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게. 애들이 막 화내고 그러는데, 막 시끄럽고, 막 애들도 그렇잖아. 애들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폭발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걸 화해주고, 다음에, 평화를, 응? 마음의 평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진짜 명성을 얻을 만큼 어, 엄청나게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 챙김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삶처럼 앉아 있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전형적 이미지. 그러니까 마음 챙김 선사들이 어, 과부자하고 산처럼 앉아 있죠. 그런 이미지와 함께 내면의 힘과 견고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힘, 영혼의 힘이죠. 영성적 힘이죠. 그래서 이게 그 정상적으로 강한 반응을 산출해내는 게 뭐냐면 정상적이라면 보통이라면 분노, 폭발 등 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태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맨 처음에 화가 내고 막 난리 피우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약한 평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돌려서 이상의 학문적인 쪽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응? 그러니까 막 그 스트레스가 그런 거지 않으면 누가 막 너무 화가 나, 너무 걔가 너무 미워, 막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래. 그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적 구성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인간이 심리적 구성체라는 생각을 하실 때 어, 뭐 감정 폭발을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 챙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무지 화가 나죠? 쉽게 해볼게요. 이거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주 감정이 화가 나는 등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호흡을 단전 호흡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음, 더 길게 멈춘 다음 길게 내쉬고 더 길게 멈추는 호흡법을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내가 이걸 들으면서 길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들이마신 시간보다 하나, 둘, 셋, 쉬는 시간은 두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똑같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쫙 마음이 가라앉죠. 그지? 마음이 가라앉잖아. 금방 순식간에 그래. 저절로 평정심이 오죠. 효과 대단해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의 적대 세력이나 내면 세계의 혼란에 직면할 때의 꿋꿋함. 그러니까 화가 막 세상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응? 그때 평정심을 엄숙하게 보는 견해에 대한 어, 불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것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것뿐일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한 것도 대단했는데 그것도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그것뿐일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게 단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도비처. 그지? 그 정도인가? 과도하게 동요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게 막는 주요 총재장치인가? 내면의 고유한, 심오한 고유함이 본질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챙김 운동이 오래됐거든요. 몇십 년 됐거든요.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때니까 벌써 30년 됐죠. 3, 40년 되니까 지금은 그 수련하는 그 선생님들이 서양인 미국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본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챙김 명상이 호응을 얻은 거는 바로 그 스트레스 해소, 적대 세력이나 내면 혼란을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과도하게 동요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게 하는 주요 정서 통제 장치로서 내면의 심오한 고요함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도피처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요컨대 정서적으로 강한 반응을 산출하는 것에 약한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구성체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처럼 앉아있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전형적인 이미지와 함께 내면의 힘과 견고함을 강조하는 평정심을 엄숙하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불만. 중요한 말이 여기에요. 왜 이걸 불만을 표출하는가 이거야. 표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게 어때서? 그럼 됐지. 그게 뭐냐면 이 선불교 참선에 관한 마음챙김 명상의 수준이 심화한 거죠. 수준이 심화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적 구성체라는 효과에만 만족할 수 없게 돼서 그래.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선불교 참선에 나왔어요. 선불교 참선은 몇 년 됐어요? 5천 년 됐죠. 효과만이 붙여보잖아. 그치? 3천, 2천 년? 몇 천 년 됐죠? 그지? 그 전에 힌두교가 있으면 더 오래되죠? 그지? 힌두교는 진짜 오래된 거죠. 5천 년 된 거죠. 그러니까 선불교는 2천, 불교는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가 힌두교 수련하다가 발견한 거죠. 찾아낸 거잖아요. 진리를. 몇천 년 된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응? 역사의 힘이 응? 그거는 의무 영향력이 하는 줄. 어? 그러니까
이거를 수천 년 된 이 전통의 그 영성 수련법인데 그게 그렇게 이용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전통화진 영성 수련법의 역사, 그 영향력을, 그지? 그걸 갖다가 단순히, 그지?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만 해서만 머물 리가 없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이 그 전통의 힘이 그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거기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스톱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적 역사의 폭넓은 관점에서 평정심을 보니까 평정심이 중요한 거 아니더라 이거야. 그지? 동서양의 평정심 사상을 보니까 사실상 정반대더라 이거야. 평정심 안 중요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로 빠르는 평정심은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이 편안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야. 그지? 평정심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관점 채택과 논리정신에 의존한다는 역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의식의 품질 보증 마크였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얼핏 볼 때 스트레스 를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았던 평정심이 사실은 뭐였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은, 그치? 훨씬 더 수준이 예, 높은 영성사상에서 비롯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평정심 그러면 조용하고 고요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역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어? 우리 참선하는데 스트레스 해소로 해요? 한국에서는 아니죠. 한국에서는 그 불교에서 스님들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절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지? 뭐예요? 부처가 되려고. 그지? 뭐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어, 예, 기존에 그게 기존의 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어? 그렇죠. 힘이 되려는 수련. 맞아. 이라는. 그치?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는 것. 그치? 신이 되려는 과정이었다고요. 어? 선불교에서는. 그치? 정작 선불교에서는 그 일환으로 참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끊임없는 관점 채택이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학원이 바뀌는 거죠. 하근기에서 중근기로, 상근기로, 격해선의 현수님까지, 어, 그, 깨달은, 깨침의, 어, 선각자, 그지? 음, 선사지, 선사라고 그러죠. 까지 하면. 그러니까 관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현실을 엄숙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영혼 상태, 영적 상태를 음, 지켜야 할 엄숙한 음, 기준이 아니라 깨부시고 넘어가야 할 상태로 보는. 그게 논리정신이죠. 그지? 그러니까 깨부수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 스트레스 해소해서 뭐, 아, 좋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한 단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신수적 있는 그런 것들의 품질 보증 마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의 본질은 명사가 아니라 뭐야?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로 생각하는 일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게 서양학자죠. 서양 이 학자들도 지식인들도 학자들 지식인들도 이 명상 마음챙김 명상수련이라는 학음기의 초급 단계에 머물지 않고 어? 그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 끝이 아니니까 아주 시작일 뿐이니까 그렇다고 어, 깨침의 길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넘어서서 즉 영혼의 세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어? 부처가 되는 깨침의 목표까지 예, 도달하려는 음, 노력을 하기 시작한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초급 단계는 뭐냐면 영혼이고 뭐고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병철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챙김 수련을 뭐라 그러냐면 한병철의 어, 피로사회 피로사회에서의 비판에 의하면 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효율성 제고 방식으로 봉사하는 영성이 그지? 영성이 봉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던 그지?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수련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스트레스 그지?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고수하면서 그죠? 음, 문제가 되고 있는 귀찮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았던 그지? 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도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마음챙김이라는 게 기껏해야 뭐 신자주의에 그 봉사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런데 그거에 머물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 가냐면 영혼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응? 영혼의 세계를 발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영혼의 세계라는 거는 부처가 되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동사죠, 동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명사가 아니죠. 그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거 뭐야? 이게 엄청난 일이 앞으로 있네. 엄청난 일이 앞으로 있는 거죠.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영성사상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이거 아주 힘든 쇼크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괴로울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평정심의 힘이라는 게 고요함이 아니구나. 그지? 뭐야? 활동이구나. 무슨 활동? 이거는 마음의 고요함이죠. 마음이 편한 것 같았어. 근데 일시적이죠. 스트레스 해소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일시적인 고요함 있으면 됐어. 그지? 주말에 가서 했더니 마음이 좋았어. 그럼 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활동 상태인 거야. 무슨 활동 상태? 영혼에. 뭘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영혼.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죠. 뒤로 못 가, 이제. 그걸 지금 발견한 거죠. 평정심의 강력한 힘이 그거예요. 그래서 균형 성취가 아닌 거죠. 뭐야? 재균형 잡기죠. 균형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거에 계속되는 거죠. 계속 정진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직한 꿋꿋함이 아닌 최고의 신축성 있는 논리 정신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면서도 그 귀를 아는 거야. 그지? 근데
동양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 같으면 이게 참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그걸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왜 한국에서 읽냐?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선별도 잘 모르잖아. 그치? 미국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거 미국에서 발표한 거지만. 그러니까 평정심이 세상사에 대한 더 약한 평가 반응으로 끝나는 전략. 이게 뭐야? 스트레스 해소 전략이죠. 그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힘든데 스트레스 해소 전략. 어? 스트레스 해소 전략이란 말. 어? 스트레스 해소 전략 정도면 어? 그걸로 만족한 게 오랜 세월 흘렀는데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고 받아들임, 내버려 두기, 판단하지 않기 등 마음 챙김에 늘리는 요소와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에 관한 당대의 많은 글의 알갱이에 반대합니다. 이게 왜 반대예요? 왜 반대예요? 왜 반대예요? 그거는 단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불편한 어, 어?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챙김의 으로 인한 평정심은 영혼의 차원에서 비롯하기.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거야. 근대에서 영어는 얘기를 안 하고 안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했던 거죠. 모순이었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판단 유예가 평정심의 기초 조건이 아니고 평정심이 끝이 열린 과정. 열린 과정이라 이게 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가능한 처원인 게 분명하다. 엄청난 길이 앞으로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로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웃기잖아. 숨만 좀 쉬면 쫙 마음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효과예요. 그지? 놀라운 효과예요, 사실은. 단전 5분 좀 하면 한 5분만 해도 갑자기 집중도가 높아지고 갑자기 마음이 막 난리 피는데 갑자기 괜찮아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응?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래서 그게 폭 빠져서 했었어. 그런데 이 서구 지식인사회의 명상 수행의 깊이가 응? 스트레스 해소책이라는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정심에 대한 당대 많은 글의 알갱이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지? 그 스트레스 해소법, 대처법 너머의 참선 수행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동서양 평정심 사상의 지적 역사는 필자가 유튜브 시리즈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에서 일관되게 작업해 오듯이 이거는 동서양 의 신비주의 서로 연결되는 회통사상, 회통하는 신비주의 영성사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동양의 신비주의 영성사상인 불교, 선불교 전통하고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대가 마이스터 에카르트 설교집을 1대1로 둘이 병치했을 때 이게 하나의 사상인도 순조롭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 370여 편의 선불교 마이스테카르트라는 연작시 자세 읽기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한 120편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서양 신비주의 사상 해동 작업을 통한 탈근대 영성사상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서구 심리학자들이나 우베벨 교수 등 영성 연구자들이 고려하지 않은 듯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평정심은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의 이동성이라 또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의 이동성이다. 또
평정심이란 참여하는 힘에 자질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의 산이라기보다 보는 보는 산이라기보다 보다는 보는 일에 상해보다 보는 일에 놀이 같기도 한 유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다 뭐로 쓰냐면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이분법 사고로 말이죠. 그지? 평균시 뭐가 아니라 뭐다. 뭐가 아니라 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고유 아니면 아닌 뭐 활동 상태, 균형 성취가 아닌 뭐 제의 균형 잡기의 계속, 최종적으로 정직한 꿋꿋함이 아닌 최고로 신축성이 있는 놀이 정신. 그러니까 A가 아닌 B라는 대결 구조. 또 뭐라 그러냐면 평형식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하는 일. 이 앞에 이 대결 구조하고 요 문장하고 모순이에요. 평정심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생각하는 일이라는 정의하고 모순돼요. 아시겠어요? 위에 거는 A가 아니라 B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지? 근데 뭐예요? 마이너스 A가 아니면 플러스 A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영성의 본질 A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수정적, 고정적 명사, 영상의 상태가 아닌 뭐예요? 동사형의 능동적 활동으로 변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뭘 실수했는지 아시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실수했나? 이 사고방식이. 해요. 요게 아니라 요거다. 요게 아니라 요거다. 그치? 요게 아니라 요거다. 그치? 뭐가 아닌 뭐뭐가 아닌 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둘이 명사잖아. 그지? A 개념 B, A가 아닌 B라는 대결 구조잖아. 둘 다 명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지? 근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하는 일이 맞다면 그거는 같은 영성인데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그지? 그게 바뀐 거예요.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근대 담론 체계에 국한된 유해별 교수의 이분법적 대립 사고는 근대적 사고는 전부 다 뭐만 생각하냐면요. 공간 차원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간 차원만 생각하니까 명사로 할 때만 정의할 때만 잘 작동돼요. 명사로. A가 아닌 B 이거 명사잖아. 그지? 그런데 영성 수련은 뭐냐면 시간에 따르는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잖아. 이건 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숙한 일, 유연한 놀이, 뭐 명사적 고유함, 동사적 평정심, 비교가 쉽지 않은 거는 하나의 세계관에서의 공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즉 개선이나 개혁의 으로 인한 변화로 인한 차이가 아니라 이건 왕창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혁명으로 차원의 차이, 차원, 디멘션. 옛날 차원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다시 말하면 육체, 물질 1차원에서 영성 4차원. 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차원이 바뀐 거란 말이지. 그지? 왜 이걸 모르냐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에벨 교수가 말한 고요함과 평정심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고요함과 평정심은 고요함이 하근기의 깨달음이라면 어웨어니스, 평정심은 요게 요거예요. 고요함. 요거. 하근기의 깨달음. 응?
이라면 평정심은 뭐냐면 평정심은 한근기나 격예선의 깨침.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깨달음이 뭐예요? 깨달음은 영성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발견은. 이건 뭐야? 육체, 물질의 세계를 과감히 예, 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와, 이런 게 있네. 라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고요함은 대강 그 정도예요.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는 거야. 시끄러울 게 없어. 왜 없어요? 번잡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세상을 벗어나니까. 난. 어? 그렇겠죠? 영혼의 세계가 뭐가 시끄럽겠냐고. 그거 고요함이었단 말이죠. 평정심은 딴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신의 경지에, 옳은. 세상 만물이 다 뭐예요? 편, 편안해. 뭐래도. 그 차원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는 겨우 영혼의 세계에 들어온 거고, 하나는 그 정점에 올라갈 거고. 선불계 하근기는 정리하자면 깨달음은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은 뭐냐면 목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부처의 설법을 듣고 고진멸도의 사제에 있지. 고진멸도가 뭐냐면 고통이 모여져서 괴로운데 없어지면 그게 도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깨침이라는 거죠. 고진멸도. 이게 이제 사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진리죠. 이걸 깨달았어. 아,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뭘 듣고 설법을 듣고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불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응? 요새는 스님이 불제자가 아니라 이거 깨달은 불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응? 나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네. 그러니까 뭐야? 진짜 나의 영을 깨달아 속세에 살면서 출가하여 영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의지의 발현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하근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없고. 이 목적은 아공이에요. 하근기의 목적은. 나의 멸절 경험이고 이거를 일부만 맛보아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마음챙김 명상의 힘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한 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 선불교 참선 수행의 출발 단계일 뿐이었단 말이죠. 응? 그럼 참선 수행의 궁극은 뭐냐? 끝은 누구나 부처라는 교리를 들어서 하는 성문이 아니라, 응? 그건 기초였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깨우쳐 자유로운 경지에 돌아간 연각이에요. 연각은 인연이고 각은 깨닫는다는 소리, 깨쳤다는 소리예요. 뭐야? 내가 부처라는 진리에 깨침 단계란 말이야. 이렇게 깨친 사람은 뭐야? 각자 깨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고 신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를 시무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그림들이 절에 많이 있는데 처음에 선을 닦게 된 동자가 본성이라는 소를 찾기 위해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도를 깨닫고 최후의 선정의 최고 이상에 이르는 걸 그리는 건데 거기서 하근기의 깨달음은 뭐냐면 소를 찾는 동자가 망과 꼬피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이제 나간 거야. 그지? 처음에 발심한 수행자가 아직 그 선은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열이로서 공부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시무예요. 소를 찾다. 소의 발자국을 근데 그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소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걸 견적이라고 해요.
견은 보다고 적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본성의 일치 어림짐작이 느끼게 되는 거. 그게 2단계 견적이거든요. 그 10단계 중에서 1, 2단계에 속해요. 근데 상근계 깨치면 8단계예요. 8단계. 또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거로 둥그란 원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아무것도 텅 빈. 그지? 그 객관이었던 소를 잃으면 주관이었 동자도 성립, 주관 객관이 다 없어진 그지? 완전한 깨침. 그 인후구망이에요. 나도 소도 다 잊어버렸다 이거. 그렇게 이런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석가모니 시 같은 경지에 이르더라도 하늘로 승천해 버릴 수는 없죠. 죽을 때까지 밥 먹고 똥 싸는 세상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참된 지혜를 그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를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가 중생사회 속에서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는 게 입전수수예요. 이게 이제 격예선의 단계. 요거 상근기 격예선의 단계가 이거예요. 10단계가 격예선의 단계죠. 이거 자세히 설명 한없으니까 대강 그렇게 설명할게요. 이 선불계 교리를 개관한 거는 우에벨 교수가 ARP의 대립 개념으로 구분한 이 고유함과 평정심이 대립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깨달음과 깨침인데 이거 무슨 대립 개념이야? 왕창 다른 거잖아. 그래서 하나 동사예요, 동사. 참선 수행의 출발 단계는 학은계 깨달음하고 어? 신과 같은 경지에 오른 최종 단계에는 깨침. 어떻게 되겠어요?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는 차원의 차이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차원에서 볼 때 겨우 걷기 시작한 깨달음이라는 개념 A 하고 세계 선수권 우승 대회 우승자 수준의 달리기 선수인 깨침의 B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같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구인들은 이런 개념들을, 서구 사상가들은 이런 개념 이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논하는 심리학 논문 중에서 이런 혼란상이 되게 많아요. 이게 두 개가 뭐 금방 넘어갈 것처럼 착각하더라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평정심의 모델, 그러니까 깨치의 모델로 얘기하는 장자, 노장사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힌두교, 노장사상, 천불교, 전부 다 비슷한, 거의 같은, 거의 같은. 조금은 달라요. 동양, 신비주의. 정도는. 그래서, 교차해서, 인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불교 얘기에다가 장자 얘기하잖아. 그 하나도 안 이상하다니까? 왜냐면 다 신비주의 영성사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불교 얘기할 때는 예를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교 얘기하다가 저 개신교 얘기하다가 이슬람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건 안 되잖아. 근데 동양은 다 신비주의 영성사상이라서 막 섞어 있다니까. 그 장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악이 얘기를 하는데 장자의 악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하냐면 천불교에서 신과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경계선의 큰 스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장자의 악의로 설명해요. 이런 거예요. 아기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종일 응시한다. 바깥에 어떤 선호도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모르면서 움직이고 뭘 하는지 모르면서 집에 앉아 있고 다른 것과 더불어 터벅터벅 느릿하게 걷거나 그것을 따라서 같은 파도를 타는 건 완벽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정심의 확보는 어렵죠. 어려워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영성 수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살근대 시대 핵심의 과제란 말이죠. 응?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더 웃기는 게 고요함이란 마음 챙김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만족할 수 없었단 말이죠. 우에벨 교수가. 그거는 자기가 평정심 상실이 그 고통받음의 증거가 된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재앙군인을 치료하는 어, 임상의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의학에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 거야 치료가.
왜 안 되나 봤더니 그 마음챙김으로 아무래도 잘 안 되더라고. 뭔가 이상하더란 말이지. 왜냐? 고요함 갖고 안 되는 거야. 마음 편하게 해서요. 지금 군대 가서 사람 죽는 거 보고 정신없어진 이상해진 사람이잖아. 스트레스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PTSD는 군인들 그지? 이 BTS 군인들이 많이 겪죠. 군인들이 가서 옆에 친구가 죽고 막 다리가 잘라지고 이런 걸 봤는데 고요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만 돼. 그냥 뭐 그 월스트리트에서 돈 벌려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 회사인데 스트레스예요. 이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갖고 안 통하고 뭐가 필요하다? 평정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평정심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 갖고는 안 되고 깨침의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 다 안 돼도 좋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차원으로 해도 정신질환이 팽배한 게 이 탈근대. 그러니까 왜 정신의학이 문제냐면 이렇게 그냥 평정 고요함으로 마음 챙김 스트레스 해소하면 끝나는 그런 질병은 잘 없고 훨씬 더 심각한 질병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혁명적으로 전환한 난경의 시대예요. 근대 의학의 난경의 시대예요. 어? 근대 정신의학의 측면은 그 정신의학으로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해갖고 안 되고 PTSD 걸린 사람이 스트레스 갖고 되겠어요? 그지? 눈 감으면 친구가 죽어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고요해지면 더 난리 나죠, 마음이. 그지? 근데 그게 그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기후재앙이나 극단적 정치적 대립으로 인류 종말의 미래를 경고하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PTSD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될 리가 없잖아. 아, 이 문제 심각해요 하고 깨달음. 그런 얘기 참 많죠. 근데 그걸로 뭐가 안 돼요? 해결이 될 리는 없단 말이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내 해결이 돼요? 응? 나라는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될 거냐면, 길게 설명할 수 있게 짧게만 얘기하면, 나라는 인간 중심적 자아를 포괄하는 마음가짐. 어? 나라는 인간자. 그거 안 된다. 그지? 근대적인, 그지? 외국인, 근대자. 응? 이걸 넘어서야 되는. 흔히 자기만, 그지? 중요하다 이러니까 해결책이 없잖아. 그지? 어, 어. 근대 국가도 마찬가지죠. 근대 국가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포괄하는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그러니까 근대 국가만 갖고 안 되는 거죠. 그지? 근대만 갖고 어떻게 돼요? 응? 국가에서 어, 어, 미국이나 러시아, 상당히 좋죠. 곳에서 국가적 이해관계 때문에 관계로 침략을 터술치 않은 말기 증상을 보이는 이게 근대 국가 공동체 개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지? 미국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뭐라 그래. 그지? 미국이라는 개념 때문에 전쟁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게 미국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죠?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약해지겠죠? 다른 나라로 가겠죠. 누군가가 다른 신뢰받는 나라로 가겠죠. 그럼 자기한테 손해가 아니라 어,
세계 최고의 국가의 지위를 잃겠죠, 결국. 그러니까 근대 국가라는 공동체 개념이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중심주의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기초가 실제로 바뀌는 깨침의 행위가 필요해졌죠. 그지? 깨달음이 아니라 깨침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에벨 교수가 무모한 듯하지만 깨달음의 초보 단계에서 깨침의 최종 단계로의 도약을 우리 모두 꿈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나 깨치면 누구나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선불교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음, 동서양 영성 사상에서 이미 약속된 사실이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